자, 정확히 얘기하자면, 부동항을 필요하면, 부동항을 내주면 조선을 넘겨줘요. 근데 조선을 다 넘겨줄 필요가 없죠. 부동항이 필요한 만큼만 넘겨주면 되죠. 자, 여기 지도가 있나? 한반도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있어야 이거 잘 설명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러시아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은 목적이, 이제 식민지를 계속 늘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식민지를 계속 늘리는 데 있어서, 북쪽에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을 별로 거기는 탐이 안 나. 쉽게 말하면 어디가 탐이 나요? 따뜻하고 곡식이 많이 자라고 풍요로운 중국 땅이 탐이 나지. 그리고 중국은 만만해. 약 그 당시에 국력이나 그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한데 러시아는 땅도 우리가 별로 탐도 안 나는데 얘들이 또 세. 강해. 근대화가 다 된 이게 문명 국가의 그 체제를 다 갖춘 나라기 때문에 이 러시아 나라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여기하고는 되도록이면 얘네들하고는 안 붙는 게 산책이야. 그럼 어디를 해요? 우리가 아주 탐스러운 풍요로운 그 중국 땅과 이제 그냥 어떻게 군사력이 이제 옛날식 그냥 창이나 활로 하고 어떻게 기껏해야 딱총 가지고 이렇게 무장한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탐이 났었죠. 그리고 이게 딱 보니까 여기서 중국을 먹으려면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거를 찾아내요. 그 적이 누구냐? 네. 아시아의 엄밀히 러시아가 다 여기 조선하고 중국까지 다 이게 다 뻗어 있죠. 숨 넘어가겠다. 좀 웹팔 좀 얘기해달라고. 아니, 이거 좀, 한반도 지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한반도 지도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아까 밑에도 없었죠. 밑에 저 시간도. 어쩔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말로 그냥 설명을 할 수밖에 한반도 지도가 없어. 자,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큰 산 맥선이 딱 이게 북에서 남으로 이게 딱 뻗쳐나가요. 네. 백두대간이죠. 자, 그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조선을 나누기로 해요. 어차피 러시아는 목적이 조선을 완전히 먹는 것보다도 부동항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가 먹고, 그리고 백두대간의 대부분의 이제 한반도 대부분 서쪽이 백두대간 기점에서 서쪽이 다 저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조선을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가 먹고 서쪽은 일본이 먹기로 했어요. 네, 일본은 목적이 되도록이면 러시아하고는 이게 얘네들하고는 싸움을 안 붙는 게 이게 최대한 이게 상수야. 네. 상수기 때문에 얘네들 갖다가 하여튼 거시기를 해요. 얘네들 갖다 어떻게 보면 구슬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마이땡큐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제. 여기다 놓고 할까?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죠, 이제. 그리고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왜? 이제 어차피 저기 일본 이토 히로부미는 앞으로 중국을 그 통째로 먹을 거기 때문에 중국을 통째로 먹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구원병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 전쟁에 자기네들이 그 중국을 먹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간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불리한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애슈당치 그 조선의 그 백두대간에서 동쪽을 다 넘겨주는 대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넘겨주는 대신 그리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동맹군이 일본한테 소련 그 러시아죠. 소련 쟤네들 후방 좀 건드려 달라고 하는데 안 건드려요. 왜? 여기서 소련을 건드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소련은 쟤네들이 이게 한번 빡 돌면 장난이 아닌 걸 알아. 얘들도. 그래가지고 걔네들 안 건드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의 그 뒷돈목을 거의 안 건드려요. 이제 조금 이렇게 신용은 해주는데 안 건드려요, 거의. 보시죠. 거의 모든 주력군들이 중국을 해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다 내려가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믿고 이 뒤쪽에 러시아 쪽은 거의 이게 병력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 러시아도 그 히틀러 막아내려고 저쪽 거기 히틀러 이게 저쪽에서는 서부전선인가 하여튼 이게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 입장에서 서부전선 쪽에 이제 다 군대가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동맹국의 편을 안 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일의 그 요청을 안 들어줘요. 왜? 그 당시에 소련도 독일 막아내는데 좀 뒤지게 생겼는데 뒤에서 일본도 만만치 않았는데 일본이 시베리아 쪽으로는 다 이게 군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정통적으로 러시아는 우랄 산맥 그래가지고 서쪽 있는데 그 유럽 쪽 그쪽만 자기 러시아로 치지 그 우랄 산맥 밖에 쪽은 그냥 식민지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잃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잃어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자기 본토를 막는 게 이게 히틀러를 막아야 본토를 막는 게 이게 저기 때문에 목적이 틀려요. 자, 왜 이런 정치적인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얘기하냐면 이게 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 당시에 여기서 암살 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미스터 센션에 나와 하여튼 그 양반 사주한 양반이 그거를 정확히 깨뚫어봐요. 제가 외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얘는 조선에 이게 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전역까지 다 먹을 생각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 높은 지금 살아 있으면 이게 조선 독립은 이거는 거의 이거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외교 이제 그걸 갖다 소련하고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러 가는 도중에 얘는 꼭 죽여야겠다고 그때 암살 지령을 내가 그때 안중근 의사가 그걸 암살 지령을 받고 가서 이제 암살을 시도해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자, 이게 왜 그 당시에 왜 이토 히로부미가 왜 죽게 되고 뒤에서 어떻게 배후가 움직이고 정치적인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보면 경제적인 상황은 예전 제가 그 공황 때문에 이제 그 일본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케이스예요. 조선 식민지도 그렇고 중일 정제도 그렇고 다 그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얘네들 소련 러시아 애들은 얘네들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조건을 들어줘요. 얘네들은 이제 부동항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부동항 자리를 그대로 내려줘요. 백두대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으로 기점을 해서 이게 조선이 이렇게 딱 동서가 정확히 달라져요. 백두대간으로. 그러면 정확히 백두대간이 있으면 거기서 군대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백두대간을 비행기도 넘어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비행기도 그 당시에 비행기로는 백두대간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두대간은 그 산맥이 일종의 국경선이야. 이게 서로가 서로를 침탈할 수 없는 국경선이었어요.
나가서 이거 해야. 아이고. 잠깐만. 촬영을 나가서 해야겠네. 아이고. 여기 꼭 내가 어디 오기만 하면 공사해, 얘네들은. 카메라를 요 정도에서 잡아요. 하얼빈 딱 나오게. 아이고 저거다. 탁신이어라. 됐나요? 이 정도면 됐죠? 오케이. 소리가 잘 들리는가 모르겠네. 하얼빈역. 자, 왜 그러면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왜 하얼빈역에 왜 와 있었냐?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비밀리에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소련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실내니까.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비밀리에 맺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기 조선 땅에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가 먹고 서쪽은